자, 이제 이러들 합시다. 잠을 이겨내야 결과가 잘 나올 거예요. 잠은 잘수록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요 생활의 한 가지 팁은 아침에 여기 와서 집에 갈 때까지 모든 에너지를 다 쓰세요. 다. 쓰란 얘기는 보충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버티고 조금 깨어있고 집에 가서 잠잘 때 그때 에너지를 보충해서 또 다음날 나오고 또 다 쓰고 가서 또 다음날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루틴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안 그러면 계속 졸립니다. 한 가지 이제 선생님도 조언을 해보자면, 선생님도 재수 생활을 했어요. 재수 생활을 했었고 20살 때 한 게 아니라 선생님은 24살 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공익이지만 공익 끝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대학을 다시 가려고 기숙학원으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엄청 졸리더라고. 졸려요. 뭔 짓을 해도 졸립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했어요. 하나는 물, 500까지는 아니어도 한 400 정도 되는 텀블러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면 일단 걔를 다 마십니다. 중간에 목마르면 마시기도 하지만 그 한 컵을 다 마셔요. 그리고 다시 물을 받아놔. 그리고 또 한 교시가 끝나면 또 그걸 다 마셔요. 또 물을 받아놔. 그럼 화장실을 거의 매 쉬는 시간마다 가야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랑 더불어서 이제 졸리면 뒤에 가서 서 있는 거. 근데 뒤에 가서 서 있으면 서 있어 보니까 서서도 졸아요. 내가 서서 자는 걸 그때 처음 느껴봤어. 서 있는데도 졸려. 막 눈이 감겨. 이러고 자. 일단 어디 기대면 잠을 자게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썼는데 서서도 해보고 물도 마시고 했는데 가장 좋은 건 물 마시는 게 가장 좋더라고. 물을 하루에 몇 리터를 마셨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매 쉬는 시간마다 그 한 컵을 다 마셨어요. 근데 이제 너무 찬 물, 너무 뜨거운 물 말고 적당히 미지근한 물을 많이 마셨어요. 원래 물이 흡수가 되는데 가장 빠른 건 미지근한 물이에요. 찬물도 아니고 너무 뜨거운 물도 아니에요. 너무 뜨거운 건 식혀야 되고 찬물은 좀 따뜻하게 만들어야 몸에서 수분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적당히 미지근한 물로 계속 마시면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 혈액순환이 좀 되면서 산소 공급이 되고 잠이 좀 깨더라고. 혈액순환이 되고 산소 공급이 되는 건 그때 선생님이 원래 생물 1, 2를 다 했어요. 그때 거기에 있었던 생물 선생님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수분 보충이 많이 돼야 잠도 깰 수 있고 건강도 챙깁니다. 물 많이 마시면 살도 빠져요. 독소가 같이 빠지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붓는 걸 좀 방지하는 거지. 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실천하고 있지 않아요. 많이 부어 있어요. 네. 붓기가 지금 몇 년째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정신들 차리시고. 아까 방금 뭐까지 얘기를 했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를 상황으로 먼저 좀 봤어요. 그래서 계산은 간단합니다. N부터 숫자 R개를 곱하면 돼요. 순서대로.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뒤에서 우리가 조합을 배울 거지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가지수가 있을 거고 그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가 있을 거야. 이 말이에요.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N개 중에 R개를 택하는 가지수는 NCR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1 때 하긴 했어요. 뒤에 또 설명할 겁니다. 뭔지 몰라도 돼요.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대. 택한 가지수가 R개야. 그럼 그 R개를 일렬로 나열을 한 거잖아.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건
앞에서 봤지만 R 팩토리얼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요 가지수는 나중에 배울 거지만 어쨌든 요만큼에다가 요거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택해서 일렬로 나열을 해야 끝나니까. 이해됩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기호로 전반적인 기호로 나타내면 NPR이라고 하고, 자, 계산을 해보세요. N개가 있고 나는 R개를 쓸 거야. 그럼 남은 건 N-R개지. 맞아요? 그래서 전체 N팩에서 N-R팩은 사용을 안 하겠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됩니까? 사용을 안 한다는 건 N부터 1까지 다 곱해져 있는 숫자 중에 N-R개만큼은 나눠서 약분해서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 과정 안에 얘가 다 들어가요. 요건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할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수녀를 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웃하는 것과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 가끔 가다가 요걸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개는 괜찮아. 두 개가 이웃하는 건 그러니까 묶어서 하겠지만 두 개가 이웃하는 경우는 A, B, B, A 요건 이해해요. 근데 문제는 세 개가 이웃하는 거. A, B, C 요 세 개가 이웃한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요 세 개를 하나로 묶어주면 되는 건데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A하고 C는 이웃하지 않은 거잖아요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돼요. A, B, C 세 개를 이웃한다, 세 개가 이웃한다 라고 가정을 할 거면 자, 요 세 명이 딱 들어가는 애를 묶어 놓는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돼? 요 세 가지가 들어가는 그 자리만 딱 묶어 놓고 그 사이에는 다른 문자나 다른 사람이 올 수 없다. 요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딱 봐도 A하고 C는 여기서는 이웃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세 개가 이웃한대.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세 개가 이웃한다라는 말 자체는 그냥 셋이 뭉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는 간단합니다. 이웃하는 애들끼리 묶어서 계산을 하면 돼요. 하나로. 자, 이웃하는 애들 묶어서 하나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순서가 있기 때문에 A, B가 있을 수 있고 B, A가 있을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얘네는 항상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웃하는 것들의 수녀를 곱해줘야 됩니다. 묶어놨어. 묶어놓은 게 끝이 아니라 묶어서 그 묶은 A, B가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 이팩 두 가지 걔네를 곱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야 뭐든 하나씩 하나씩 따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요. 두 번째, 이웃하지 않는 경우예요. 이건 상황만 설명을 할 겁니다. 아이고.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건 두 개 사이 혹은 세 개 사이에 뭔가 다른 애들이 껴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 얘네 그럼 사이에 하나가 있을 때, 두 개가 있을 때, 세 개가 있을 때 이렇게 나눠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사이사이에 끼웁니다. 뭔 소리냐면 이웃하지 않는 애들은 이웃해도 괜찮은 애들을 먼저 나열하고 이웃하지 않는 애들을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거야. 어디에 배치를 하든. 예를 들어서 7가지가 있다고 봅시다. 그 중에 3개가 이웃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웃해도 괜찮은 4개가 있을 거 아니야? 4개를 먼저 배열을 합니다. 자, 4개를 먼저 배열을 했어요. 그치? 이게 첫 번째 과정이야. 두 번째 과정. 사이사이. 하나, 둘, 셋, 넷, 5. 이해돼요? 사이사이를 확인하고 제일 앞과 제일 끝도 껴야 돼요. 자리는. 요 사이사이를 확인하고 5자리 중에 3자리를 골라서 이웃하지 않는 애를 셋한테 배정을 해주면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5자리 중 3자리를 배정을 하면 그대로 끝납니다. 내 말 이해돼요? 그럼 이 과정도 마찬가지. 4개를 먼저 배열을 하래. 4팩토리얼이고 5개 중 3자리를 배정을 하래. 5, P, 3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까지 해야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마지막은 4팩 곱하기 5P3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에 끼우는 경우가 있고 또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네. 두 번째. 여사건. 네. 확통을 처음 듣는 사람은 저게 생소할 겁니다. 생소할 건데 이 여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웃하는 경우를 뺍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둘 중에 뭘 사용하냐? 사실 편한 거 쓰시면 돼요. 편한 거. 이런 경우는 여사건을 만약에 이걸 가지고 이웃하는 경우를 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자. A, B, C가 이웃하면 안 돼. 그럼 A, B가 이웃한 거, B, C가 이웃한 거, A, C가 이웃한 거. 그럼 A, B가 이웃할 때 B, C가 이웃할 수도 있고 A, B가 이웃할 때 A, C가 이웃할 수도 있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그런 경우를 다 생각해서 빼야 돼요. 계산이 힘들겠지. 네, 그래서 둘 중에 편한 걸 쓰는데 걔 중에 유독 편한 애가 있어요. 유독 힘든 애가 있고. 그럼 유독 편한 거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2개가 이웃하거나 아니면 3개가 반드시 이웃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두 개만 이웃한 건 상관없을 때, 그러니까 한 가지 정도의 과정만 빼줄 때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얘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보편적으로. 알겠죠? 네. 요렇게 하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 문제를 19페이지 자, 순열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조건. 경우의 수에서 조건이 중요하다고 했지? 뭔 조건이 있냐? 남자 셋, 여자 넷, 총 7명이 일렬로 쭉 줄지어서 등산을 하는데 남자가 양 끝에 선대요. 그럼 남자를 양 끝에 먼저 세워야겠지. 남자를 양 끝에 먼저 세웁니다. 그러면 3명 중에 2명을 골라서 누구는 첫 번째 자리, 누구는 마지막 자리. 그럼 남아있는 자릿수를 보니까 전체 7명 중에 2명은 섰잖아. 남아있는 자릿수는 5자리예요. 그치? 그 5자리에는 별다른 조건이나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렬로 쭉 나열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렬로 서는 게 끝나요. 그치?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해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세요. 그 21페이지의 필수 예제는 어렵습니다. 꽤나. 어렵다고 하는 건 경우를 여러 가지로 나눠야 될 때 어렵다고 보통 해요. 거기 1번 보면 한국인 3명, 일본인 2명, 중국인 2명을 일렬로 세울 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끼리, 일본 사람은 일본인끼리 이웃한데 중국인은 이웃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자, 한국인 3명을 한 묶음, 일본인 2명을 한 묶음, 중국인 2명은 따로따로 해도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하나처럼 보는 거야.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를 우선 일렬로 나열을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한국인 3명이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 저거에 대한 순열이라고 했었지? 한국 3명이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 3팩. 일본인 2명이 일렬로 또 나열하는 가지수만큼 필요해요. 그러면 끝나요. 중국인은 뭐 묶어놓질 않았으니까. 내 말 이해돼요? 자, 3팩 곱하기 2팩이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으면 직접 써보는 게 가장 좋아요. 3팩은 한국인 셋 이렇게 있어. 걔가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왔다고 치자. 근데 그 3명이기 때문에 1, 2, 3번, 1, 3, 2번 이런 식으로 가면 그 3개가 일렬로 나열되는 가지수만큼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을 더 세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네, 순열은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확통이 나옵니다. 집중하시고. 중복 순열이라고 나옵니다. 중복 순열. 중복 순열. 중복 순열은 순열인데 아까 앞에서는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였어요. 그치? 첫 번째 자리에 누군가 왔으면 그 다음 자리에는 첫 번째 온 애가 또 올 수 없었습니다. 중복 순열은 첫 번째 누가 왔더라도 두 번째에 같은 애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돼?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걸 우리가 기호로는 nπr이라고 쓰는데, 원래 중복 순열이라는 말은 그냥 중복 허락하에 일렬로 나열하는 걸 중복 순열이라고 해요. 알겠지? 그리고 요 말대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 허락하에 r개를 택하고 그걸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라고 하면 nπr 요렇게 나타내고 계산할 때 n의 r제곱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나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자리, 얘도 알게를 택해서 어쨌든 알게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알게의 자리가 필요해요.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n가지.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또한 n가지. 안 줄어들어요. 그치? 줄어들지 않고 계속 n가지가 나와. 그리고 마지막 R번째, 제일 끝에 있는 애도 역시나 n가지가 나오겠지. 그렇게 세워줘야 딱 하고 끝나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n을 r번 곱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n의 r제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상황을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26페이지 1번이에요. 숫자 1, 2, 3 중에서 중복 허락하에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 홀수의 개수는 했어요. 그냥 이건 나열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여기 자연수, 4자리 자연수,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해서 3가지. 100의 자리도 1, 2, 3, 3가지. 10의 자리도 1, 2, 3, 3가지인데 홀수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1의 자리는 뭐가 와야 돼요? 홀수가 와야 돼요. 그럼 1하고 3 두 가지밖에 없지? 그래서 얘는 2가지 해서 끝났다. 그럼 여기까지 다 곱해줘야지. 그래서 54가지 이렇게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 얘도 어려워요. 꽤나 어렵습니다. 그 뒷페이지 29페이지에 1번 보세요. 우체통에 우체통에 우편물을 넣는 것과 사탕을 사람들한테 나눠줄 때 이런 것들. 자, 우리가 우체통에 우편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우편을 들고 우체통을 골라야 돼요. 이해돼? 사탕을 나눠줄 때도 사탕을 들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그럼 사탕을 누구한테 줄지 선택을 해야 되고, 이해돼? 우편물을 어떤 우체통에 넣을지 선택을 해야 돼요. 이해돼? 여기는 지금 보면 선물 몇 개? 4개야. 선물이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선물, 두 번째 선물, 세 번째 선물, 네 번째 선물이 있어. 얘네를 각각 누구한테 줄 건지를 고르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선물은 누구한테 줄 거야? 2명 중에 1명. 이해돼요? 마찬가지 여기도 2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을 줬어, 일단. 줘버렸어. 줬더니 16가지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야? 적어도 1개의 선물은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A가 아예 못 받고 B만 다 맞는 경우도 있겠지. 이해돼? 그런 경우는 1가지. 마찬가지 A가 다 받고 B가 하나도 못 받는 경우 또 1가지. 총 몇 가지? 2가지. 그 2가지 경우만 빼주면 돼요. 그럼 적어도 하나는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쭉 넘어가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거기 보면 각각 같은 게 P개, Q개, R개 이렇게 있을 때 P팩, Q팩, R팩 분의 N팩 이렇게 계산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단순히 암기를 하게 되면 P는 뭐고 Q는 뭐고 R은 뭐며 N은 뭔지는 알겠다.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얘를 단순히 외우고 식에다 적용을 하면 뒤에 가서 말을 조금만 바꾸면 뭔지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자, 이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뭘 보냐면 이렇게 한번 좀 봅시다. A, B, B, B 이렇게 있는 걸 일렬로 나열할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얘는 지금 A가 첫 번째 오냐, 두 번째 오냐, 세 번째 오냐, 네 번째 오냐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몇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네 가지가 나올 때 이렇게 생각을 하자. 전체를 그냥 다 다른 애로 봐봐. 다 다른 애로 봤어. 얘를 B1, B2, B3라고 봤어요. 됐습니까? 그랬을 때 네 자리에 일렬로 나열을 할 거야. 여기는 A가 올 거고 여기는 B, B, B 요렇게 생긴 애가 몇 가지나 등장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몇 가지나 등장을 하는지. 그러면 A가 오고 B1, B2, B3 그 다음 여기 또 A가 오고 B1, B3, B2 또 A가 오고 B2, B1, B3 A가 오고 B2, B3, B1 다음 A가 오고 B3, B1, B2 A가 오고 B3, B2, B1 이 내변에는 요렇게 6가지가 묶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네를 다 다른 거라고 봤을 때 그 24가지 중에 요 6가지를 하나로 보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 6가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 가만 보면 A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만 보면 돼? B만 보면 돼. B가 이 세 개가 B 세 개가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만큼을 하나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치?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묶음으로 생각을 해보면 6개가 한 묶음이 된 거 아니야? 그지? 말을 조금 다르게 해보면 B 3개가 일렬로 나열되는 가지수만큼이 한 묶음이 된 거야. 그래서 3개니까 3팩만큼이 한 묶음이 된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전체 4팩 가지 중에 3팩 가지만큼씩 하나로 묶어서 만들면 그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되냐? 요걸 보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N개 중에서 P개가 똑같고 Q개가 똑같고 R개가 다 똑같은 게 있다. 예를 들어 A가 P, 그 다음 B는 Q개만큼, C는 R개만큼 있어. 뭐 D나 E나 몇 개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전체가 N개야. 그러면 얘는 일렬로 나열을 하려면 일단 N팩이라고 해놓고 그 P개가 일렬로 나열되는 가지수만큼 또 한 묶음이 되지. 이해돼? 그리고 또 Q개가 또 일렬로 나열되는 가지수만큼이 또 한 묶음이 돼요. 먼저 P개만큼을 한 묶음씩 모아놨어. 근데 그 중에서도 Q가 섞이는 Q개가 일렬로 나열되는 가지수만큼이 또 한 묶음으로 다시 뭉쳐지는 거예요. 한 번 더.
그 다음에 또 알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를 Q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다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경우의 수에서는 여러분의 상상력이 결국엔 좌우가 돼요. 점수에 직결이 됩니다. 상상을 많이 해보시고 생각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얘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이유가 순서를 달리 했을 때 이게 같은 경우냐 다른 경우냐를 판단을 잘해야 돼요. 알겠지? 혹은 내가 순서를 달리 해줘야 되냐 아니면 얘네가 들어갈 자리만 마련을 해주면 되냐. 자리만 마련해주면 중복순열이고 내가 자리를 정해줘야 되면 그냥 순열이에요. 무슨 말인지 문제를 보면서 한번 봅시다. 34페이지 보세요. 얘는 그냥 무조건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상황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보시면 A 3개, B 3개, C 2개가 있는데 이걸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뭐가 와야 돼? B가 와야 돼. 제일 앞에 B가 오고 맨 끝에도 B가 와야 돼. 그럼 카드 2개는 썼어요. 그치? 남는 걸 보니까 A가 3개, B가 하나, C가 2개 해서 총 6개의 카드가 남았습니다. 걔만 요 안쪽에다가 일렬로 나열을 해주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6팩 분모는 A 3개, C 2개 요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간단하죠? 좋아요. 그 다음 페이지 1번 보세요. 흰 공 2개, 빨간 공 2개, 검은 공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흰 공은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한대요. 이웃이라는 말이 나왔지? 그지? 이런 경우가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 거예요. 사이사이에 끼우는 것보다는 전체에서 빼는 게 아마 좀 나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전체 몇 개야? 2개, 2개, 4개니까 전체 8개야. 그리고 2개, 2개, 4개. 계산하면 얼마니? 8, 7, 6, 5, 4, 2, 10, 42, 420. 여기서 이제 뺄 거예요. 흰 공 2개가 뭉쳐 다녀. 그럼 흰 공을 몇 개로 보면 돼? 1개로 보면 돼요. 이해돼? 흰 공을 하나로 봅니다. 흰 공을 하나로 보고 얘는 1개야 이렇게 하면 7팩의 분모는 2팩, 4팩. 그래서 7, 6, 5, 2 나누면 3, 3, 5, 15, 7. 105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20가지 중에 105개는 빼주면 돼요. 됐습니까? 네. 요거랑 비슷한 그 퀴즈가 하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 칠흑 같은 동굴이 있어요. 이 동굴 밖엔 빛이 있고 있습니다. 이 동굴 안에 죄수가 있어요. 죄수 100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몇 명은 빨간색 모자를 썼고 몇 명은 파란색 모자를 썼어요. 몇 명은 빨간색이고 몇 명은 파란색이야.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죄수들한테 얘기를 해요. 너네가 이 안에서만 얘기를 하고
밖에 나갔을 때 빨간색 끼리, 파란색 끼리 이렇게 서 있으면 죄를 사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안에서는 어떤 말이 오가야 될까? 무슨 대화를 해야 밖에 나갔을 때, 자, 이 안에서는 각자 누가 어떤 모자를 썼는지 몰라요. 밖에 나와야 알 수가 있습니다. 밖에 나와서도 대화는 할 수가 없어요. 나온 사람이 상황을 보고 그냥 움직여야 돼요. 뭐라고 회의를 해야 될까? 졸려 죽겠어 아주 그냥. 가서 물 좀 마시고 와. 그러긴 또 귀찮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TV에 나왔던 문제예요. TV에 문제적 남자라고 알아요? 되게 옛날에 했던 프로그램. 거기서 나왔던 문제인데 답을 말해보면, 자, 처음에 한 사람은 그냥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가는 사람, 세 번째 나가는 사람, 어쨌든 그 다음 나가는 사람은 파란색이면 파란색의 오른쪽에 서라고 해요. 내 말 이해돼요? 나가서 파란색의 오른쪽에서, 파란색들만 있으면 무조건 그 오른쪽에서, 근데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섞여 있으면 그 가운데에 쓰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파란색 이렇게 모여져요. 이게 실제 기계에서 막 분류하는 거 알아요? 기계에서 막 여러 가지가 내려갈 때 뭐는 이쪽, 뭐는 이쪽 이렇게 분류하는 거. 예를 들면 농장에서 뭐 큰 거는 이쪽, 작은 거는 이쪽으로 분류하는 거. 그 원리랑 똑같아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푸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원리를 갖고 그런 기계들을 만드는 거예요. 뭐 가끔 생각나면 한 번씩 얘기를 해볼게요. 네. 아무튼 얘는 공을 어쨌든 흰공이나 똑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생각이 나서 얘기해봤어요. 다음 봅시다. 38페이지 1번 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 상황 판단을 해야 돼요. 아이스크림 일렬로 나열할 때 A가 I의 왼쪽에 있대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왼쪽은 이웃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왼편에 있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 A하고 I를 공석으로 놔두고 나중에 갖다가 세워주면 돼요. 왼쪽에 있는 애는 A를 갖다 꽂고 오른쪽에 있는 공석에는 I를 갖다 꽂으면 돼. 무조건. 내 말 이해돼요? 그러면 얘네가 공석이니까 둘을 같은 걸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얘네 둘이 같은 거고 C 2개, E 2개 이렇게 있으니까 전체가 몇 개야? 8개야. 그리고 I하고 A, 그 다음 C 2개, E 2개 요렇게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리 2개가 마련이 됐어. 지들이 알아서 A는 왼쪽으로 I는 오른쪽에 있는 칸으로 끼울 거니까 내가 자리를 골라주는 게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만 계산해주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최단거리
자, 얘가 왜 여기서 나오냐 하면은 단순하게 볼게요. A에서 B로 가려면 가로로 3번, 세로로 2번 움직여야 돼요. 그치? 가로로 4번이네, 미안. 4번, 위로 2번 움직여야 B에 도달합니다. 근데 얘 여기 있는 애 순서가 바뀐다고 해도 무조건 어디로 가? B로 가게 돼 있지. 이해돼요?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가지수는 얘를 이 화살표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딸려 나온 거고 계산할 때는 그냥 이렇게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전체는 15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단순하게 이제 여기서부터 A에서 P에 들렸다가 B로 간대. 그럼 A에서 P로 가는 가지수, 그 다음 P에서 B로 가는 가지수 둘 따로따로 구해서 곱해주면 나오겠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볼게요. 얘를 계산할 때 중간에 구멍 난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구멍 난 경우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그 뒷페이지에 자, 이런 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고 바로 그냥 넘어갈게요. 원래는 못 지나는 점을 체크를 해놓고 그 대각선,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되는 대각선 방향으로 점을 찍어놓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셋으로 나눠놓고 여기를 지나서 갈 때, 여기를 지나서 갈 때, 여기를 지나서 갈 때 다 더해야 된다라고 보통 설명을 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문제는 얘를 이렇게 점 찍어서 어디를 지나야 되는지를 잘 못 찾더라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A에서 여기 가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치? 이렇게 숫자를 써서 하라고 해요. 여기 가는 것도 여기까지 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왼쪽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와야 되니까. 그 다음 요 위로 올라가는 것도 한 가지씩 밖에 없어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 오려면 여기에서 올라오는 거 한 가지, 여기서 오는 거 한 가지 해서 총 2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그치? 여기에 도달을 하려면 여기서 오는 거 한 가지, 여기서 오는 거 2가지에서 3가지. 마찬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위에를 봤더니 여기는 밑에서 오거나 왼쪽에서 오는 거 셋, 여기는 6, 여기는 10, 15, 21 이렇게 될 거예요. 됐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 오는 걸 보면 밑에서 올라오는 거 말고는 없어요. 왼쪽에서 못 오잖아. 그럼 밑에서 오는 것만 세줘야지. 그런 다음에 여기 오는 건 이게 10이니? 10이지. 16가지고 여기 오는 거는 31. 여기에 오는 건 52.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것도 마찬가지. 밑에서 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6가지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또 22, 51, 여기는 103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53이구나. 미안. 105가지.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더하기는 잘 할 수 있잖아. 그치? 이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생각보다. 오히려 그 점이 어딘지 생각하고 찾는 게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는 거 밑에서 올라오거나 왼쪽에서 오거나 이렇게 2가지 경로에서 오면 2가지 경로를 합하면 되고 아래에서밖에 안 올라오면 아래 거 써주면 되고 왼쪽에서밖에 안 오면 왼쪽 거 그냥 써주시면 돼요. 알겠지? 네. 이렇게 해서 그냥 교점마다 다 써서 계산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원순열이에요. 이건 문제를 다 못 풀 수도 있겠네.
원순열 돌렸을 때 똑같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A, B, C, D 이렇게 있는 거랑 이렇게 있는 거랑 이렇게 있는 거 요 네 가지가 한 가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를 이렇게 틀어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리면 얘랑 똑같지. 얘는 180도 돌리면 쟤랑 똑같아요. 첫 번째 거랑. 얘는 270도를 돌리면 결국엔 첫 번째 거랑 똑같아져요. 자, 요럴 때 잘 이해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A를 기준으로 앞에 C가 있고 오른쪽에 B가 있고 왼쪽에 D가 있어요. 맞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C가 있고 오른쪽에 B가 있고 왼쪽에 D가 있어요. 그럼 다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특성 때문에 A가 옆으로 한 칸씩 옮기면 다 같은 애들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N개를 원순열을 돌린다. 자리가 N자리래. 자리가 N자리야. 이렇게 해놓고 N자리.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 나오면 여기가 N자리라고 했을 때 여기 첫 번째 애가 옆으로 한 칸 이동하면 다 같아지는 애들이 N가지가 나와요. N가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자리 배치를 하는 건 처음엔 다 다른 걸로 보겠지만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 다 똑같은 애들이 묶여야 된다. 하나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n-1 팩토리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돼? 같은 애들끼리 묶은 거야. 묶어서 걔네를 하나로 본 거야. 그렇게 묶어놓고 보니까 n개를 한 묶음으로 하니까 n으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n개를 원탁에 배열을 하는 가지수는 n-1팩이다 라고 나오는 거고, 자, 도형에서 보면 단순하게 볼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자리 배치를 다 하고 똑같은 애들끼리 나눠주거나 아니면 자리 배치를 하기 전에 원형으로 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애들끼리 곱해주거나. 자, 무슨 말이냐? 전체 지금 10자리가 있어요. 그치? 이걸 원순열이라고 생각하면 9팩인데 문제는 이거야. A가 여기에 왔을 때랑 여기에 왔을 때랑 여기에 왔을 때 아무리 테이블을 돌려대도 같은 애가 안 나옵니다. 이해돼요? 여기 왔을 때도 안 오고 여기 왔을 때도 안 와. 근데 여기에 오면 뒤집으면 얘랑 똑같은 애가 나오지. 이해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같은 애가 반복되는 거야. 그럼 같지 않은 애들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네. 그치? 곱하기 5를 해주면 돼요. 내 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같지 않은 애들끼리 가지수를 더 늘려주는 거고, 아니면 10명을 다 안 쳤어. 10팩으로 안 쳤어. 안 잡았는데 A가 여기에 있을 때와 여기에 있을 때가 똑같아. 그 다음 A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똑같아. A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에 있을 때랑 똑같아. 그럼 뭐야? 두 가지씩 같은 애가 나오잖아. 맞아요? 나누기 2를 하면 돼. 뭘 해도 상관은 없는데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원순열을 한 뒤에 가지수가 다른 애들만큼 곱해주는 걸 추천합니다. 그게 조금 덜 헷갈려요. 알겠지? 네, 밥 먹으러 갑시다.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게요.
거기 좀 꺼줄래? 그 뒤에. 정지.